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우아우스 팀입니다. 먼저 저희 팀 메인 이미지부터 보여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의 컨셉은 레스트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공간 외에 나머지는 잘라내고 없애 주변과 공생하지 못하는 사람만을 위한 건축에서 편의에 의해 잘라냈던 부재를 남겨 사람 외에 다른 동식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이후 부재의 나머지를 남겨두어 공간을 형성하고 사람과 자연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려 합니다. 다음은 모듈을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 가장 가까운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따뜻함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로써 저희는 60에 18, 1800 길이의 나무 각재를 사용했고 모듈은 사람들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식물에게 제공 가능한 면적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육각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공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쉘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안에서 일정한 각도로 모듈을 회전시켜 공간 활용 패턴을 다양화했습니다. 이후 모듈에서 두 개의 부재를 부분적으로 없애 이동 통로를 형성하여 내부로의 접근성 향상 및 열린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전축을 변경하여 파빌리온 내외부로 사람과 동물의 이용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안정을 위하여 부재를 보강하고 실질적인 휴식과 쉘터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회전 각도를 필요에 따라 변화시켰습니다. 이로써 저희 디자인 안에서는 한쪽이 열린 모듈이 돌아가면서 사람과 동물에게 여러 행위가 가능한 파빌리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공에 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육각형의 모듈에서 두 개의 부재를 부분적으로 제거하여 4개 혹은 5개의 부재의 끝에서 400mm 떨어진 부분에 120도로 틀어 구성하고 접합부를 피스로 고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 개의 모듈이 완성되면 전체 디자인 안에서 해당 부분에 맞는 각도로 회전시켜 생기는 접점에 볼트를 박아 연결합니다. 저희 팀은 구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대표적인 모듈을 선정하여 해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듈이 완벽히 접합되어 일체 거동한다고 가정하고 사람 하중과 기타 하중을 고려하여 작용 하중을 대략적으로 가정할 예정이며 부재에 걸리는 휨 모멘트와 전단력을 계산하여 그 부재가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힘을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디자인안이 실제로 시공될 경우 보여질 모습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재가 확장되어 생겨난 외부 공간을 동식물과 공유하고 실내의 통로와 쉘터의 공간을 형성합니다. 자연이 일방향성이 아닌 만큼 저희의 디자인안 또한 다양한 공간을 시간에 따라 제공합니다. 양쪽 사이드의 부재 길이를 수정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했고 상부의 무게감을 줄여 디자인을 보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르게 적용한 각도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부분과 쉘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람만을 위한 건축에서 잘라내지 않은 부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의 공생의 건축을 생각해본 파빌리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숭실대학교 우아우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숭실대학교 발표 영상이 끝났습니다. 튜터님께서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저희가 오늘 7팀인데 네. 요 다음 일정하고 연관해가지고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크리틱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 중간에 네. 휴식도 그냥 없이 쭉 7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저 숭실대 지금 처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에 C그룹에서 발표했던 그룹하고는 지금 또 이게 다른 거죠, 구성이? 네, 맞습니다. 지난번과는 그룹이 달라졌습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이 단계가 최종 그 작품을 선정하기 전 단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뭔가 디벨롭하는 시간은 얼마나 더 있는 거죠? 약 2주 정도 더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 뭐랄까요, 숭실대에서의 이 접근이 과연 이 전체 우하우스 이번 기획의 그 주제의식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좀 느끼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하고 식물을 위한 쉘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그 쉘터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그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 뭐 간단한 벤치하고 그 다음에 통과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의 어떤 기능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그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과장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념으로 잡았던 거는 사실 인간만을 위한 건축이 아닌 자연과 공생하는 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만을 위한 건축이 가질 때에 그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 그리고 그 부재 외에 나머지 부분을 버린다라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재들을 열어줌으로써 동물들과의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개념을 가진 접근인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1안을 가지고 크리틱을 받을 때는 저기가 시공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부분이나 아니면 추가되는 부재를 사용한 공간들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거기를 동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공간을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시공 가능성이나 이런 현실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면서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동물들과 교류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속 논의 중이고 디벨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이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단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혹은 그러니까 단면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이 부재들하고 부재들 사이 공간들이 사실은 그 작은 동물들이 이렇게 숨거나 혹은 그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점유하는, 그러니까 이 파빌리온 내에서 사람이 점유하는 부분하고 혹은 그 동물들이 점유하는 숨겨진 공간, 작은 공간하고의 그 관계성이 사실 이 파빌리온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이 파빌리온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관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들이 좀 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뭔가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꼬아가지고 사실 복잡하지도 않은데 이걸 꼬아가지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형태를 위한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도 어, 실제로 여기 어떤 특정한 위치에 내가 이렇게 앉거나 혹은 통과할 때 그 경험, 그 경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숭실대학교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그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듈 하나에 대한 안정성을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그 모듈들이 완전히 결합된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계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그 시공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그 가운데 꼬여지는 부분 있죠? 네, 가운데 꼬여지는 부분에서 이 공중에 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중에 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어, 이, 이 파빌리온 전체의 이 비틀림에 아마 기여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구조 해석을 해봐야 사실 알 수 있는 비정형의 어떤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0% 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처지려고 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 길이 방향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은 이 처짐이 이 길이 방향으로 그 힘들이 다 전달이 돼가지고 아마 이게 그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비틀리는 형상이 그러니까 비틀리는 어떤 현상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구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옵티마이즈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서울시립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그 각도를 이렇게 틀면서 통로로 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앉는 공간 이렇게 된 부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이거 말고 똑같은 거였는데. 가장 마지막 다이어그램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앞쪽에 아까 보여주신 다이어그램에서 조금 더 뒤에 짧게 나온 다이어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공 전에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랑 시공 사이에 짧게 나온 다이어그램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찾는 동안 내기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사람이 앉는 공간, 눕는 공간 이렇게 있으면 사실 지금 부재가 되게 얇아서 얇은 게 조금씩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걸 딱 봤을 때는 사람이 앉을 만한 그 모듈 하나가 이렇게 떡딱딱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재가 얇아지면서 약간 이 눕고 조망 표식 경로 이거의 기능성이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서 왜 이렇게 부재를 얇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네, 질문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재 자체에 대한 크기를 좀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공을 하기 위해서 틈이 벌어져야만 했고 그 부재가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그 틈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각도가 커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용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재 자체를 좀 판재의 크기를 18T 정도로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용하고 동물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각도를 조금 수정하고 그리고 통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각도를 다르게 줌으로써 그 굴곡을 만드는 형태로 디자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